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보고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이게 경제라는 게 늘 뭔가가 바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까지 알던 제도와 정책이 내일이 되면 또 달라져 있어서 이게 늘 배웠나 싶다가도 또 늘 모르고, 그렇게 해서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많은 것들 중에 이건 꼭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걸 고르고 골라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알아두면 절대 손해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평소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설 특집 2023 경제 사용 설명서 1탄 달라지는 제도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설 특집 2023 경제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 중에서 이건 꼭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이게 뭔지는 아는데 막 뉴스 막 쏟아지고 막. 네. 근데 이거 정리하려면 참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일단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2023년에 바뀌는 제도가 많아가지고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다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네. 아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기보다는 분야를 좀 나눠서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올해 퇴직연금 관련해서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드리고요. 예. 이 부분은 뭐 직장인 분들이면 당연히 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거고. 모든 직장인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층이 주목해야 할 뉴스. 특히 이제 청년층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못 찾아 먹으면 손해인 거.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해서 뭐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만 19세부터 34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준이 군대 오래 갔다 온 분은 거기에 또 더해주더군요. 네, 내용까지 예.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예. 번째로는 뭐 누구나 올해 경제 생활을 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꿀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할 줄 아는 분들은 다 들어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관련해서 좀 잘 알아둬야 된다는 게 뭐예요? 퇴직연금이라는 게 옛날 퇴직금 제도인데 그거 별도로 회사에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금융회사에 빼서 알아서 굴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적연금이 소득을 많이 대체를 못 해주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사적연금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소득 보전하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사실 일단 연금저축에 대해서 붙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세액공제 한도가 원래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사실 이제 퇴직형 연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IRP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셀프 퇴직금, 내가 알아서 내 퇴직금 내가 부어주는 거. 맞습니다. 그게 세액공제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소득공제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말에 돌려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6만 원에서 최대한 33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아쉬운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33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도움이 될 테니, 네. 요거는 뭐 그렇다고 1월 달인 지금 꼭 가입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연초에 이제 퇴직연금을 다시 디자인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꼭 포함해서 이제 상품을 설계하시는 게 매달 붙는 돈 조금 늘려도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는 받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게 약 16% 정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와, 어려운 얘기네요. 네, 분리과세라는 말이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기존의 다른 소득하고 분리해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진세라고 해서 이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분리해서 내게 되면 조금 덜 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 소득이 이게 사적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거 빼고 공적연금은 빼고요. 1,200만 원을 넘어가는 거면 사실 월로 따지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에 연금 소득이 엎어집니다. 그래서 더해져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노후 준비 조금 튼튼하게 하신 분들은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부었다. 그런 말씀들 많이 젊을 하십니다. 때 연말정산 좀 도움된다길래 네. 말씀하신 대로 뭐 IRP니 뭐니 그 부었더니 네. 돈이 좀 쌓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그래서 노후에 한꺼번에 안 찾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연금으로 찾았는데 네. 한 달에 100만 원 넘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율로 나를 과세하면 네. 이거 나 젊을 때 그 연말정산한 거 다 뭐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금 은행 예금에 넣어놓을 걸. 이자나 따박따박 받을 걸 이런 분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세율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음, 원래는 이제 1,200만 원을 안 넘는 선에서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율이 훨씬 싸거든요. 예. 3.3에서 5.5% 연금 소득세만 내면 끝인데 네. 괜히 이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순간 6.6에서 소득에 따라서는 거의 뭐 50%에 가까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많지는 않지만요. 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또 세율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연금이 붙는 세금이 전체 소득에 따라서 훨씬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음.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이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세율도 선택하면 가능하다. 네, 낮은 세율로 개인의 선택인데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연금 부어서 네. 한 달에 노후에 100만 원씩 받으면 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율로 무겁게 세금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세금 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단 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매달 받는 돈의 약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16만 5천 원. 예, 16만 5천 원 정도 세금을 이제 내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한테 유리한 세율은 어떤 건지 예. 한번 따져보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예. 이 연금 계좌라는 게 사실상 노후 소득을 좀 두텁게 보장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이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줄이자 규모를. 네. 예. 대부분 이제 저희 얘기할 때 집 줄여서 좀 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주택 다운사이징이면 집을 좀 작은 평수로 줄인다는 건데 음. 노후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연금 소득을 받는 게 주택 연금인데 네. 이 주택 다운사이징은 이런 겁니다. 고령 가구가 집을 좀 줄여서 예. 더 싼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큰 집 팔았으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걸 연금 계좌에 한꺼번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럼 기존에 옛날에 연금 부은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어허. 예. 그러면 최대 1억 원까지도 더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게 뭐예요? 그냥 그 1억 원을 그냥 아무런 보통 예금 통장에다 넣어도 내 돈 1억 원인데. 네, 그러면 추가로 넣으면 거기에서 또 수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도 밀어주고 세율도 또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 1억 원을 어디다 넣으면 이자 붙을 거고 이자 소득세 또 많이 떼어갈 텐데 네. 집 줄여서 생긴 1억 원은 별도의 비과세 주머니를 줍니다. 네. 이 집 줄여서 생기는 여윳돈은 어떻게 보면 생활 자금이라고 보고 고령 네. 가구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음. 물론 이제 모든 고령 가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부부 네.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재산 이제 이거 보면은 네. 어떤 평생 일군 재산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집을 팔아버리면 살 네. 곳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다운사이징을 연금 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네.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젊을 때 너무 노후 자금 많이 모아놓으면 노후에 세금 많아요. 폭탄이에요. 했던 것이 좀 이제 개선이 되는. 네, 맞습니다. 최대한 노후를 대비해서 열심히 모아두면 네, 세금을 좀 깎아준다. 세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은 좀 줄어드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급격하게 사회가 이제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결국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거고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미리미리 이제 네.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올해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고객 유치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쟁이 치열한 게 바로 디폴트 옵션 때문인데요. 네. 이 디폴트 옵션은 지난 방송 때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직장인분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 퇴직연금 이렇게 그냥 가입했다가 네. 수익률 받아보면 좀 허탈할 때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DC형인 경우에는 직장도 안 굴려주고 네. 나도 직장일로 바빠서 못 굴리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한번 가입해 놓으면은 이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예. 디폴트 옵션을 정해놓자. 그러니까 처음 가입 때 정해놓은 이 디폴트 값으로 네. 저는 만약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굴려주세요 하는 예. 어떤 옵션을 딱 잡아놓으면 미리 정해놓으라는 거죠. 네, 이러면
방치도 막을 수 있고 이것 통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해놔야 된다 이제. 네, 그걸 정해놓으면 전화 오고 메일 가고 할 겁니다. 그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에 이제 상품 259개, 네. 259개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각 운용사들마다 이걸 이제 잘 조합해서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제 연금을 다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디폴트 옵션 선택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해놓으면 내가 네. 바빠서 연락 못하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늘 시키던 거. 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오는 그런 네. 거. 네, 늘 늘 시키던 먹던 거. 거.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빠르게 퇴직연금 적립의 규모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늘고 있거든요. 거의 한 40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고객들이 돈을 장기로 맡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이 또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돈을 또 굴리기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아서 관련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들 많이 하는데 뭐 가입 고객은 뭐 백화점 상품권부터 커피 쿠폰까지 막 경품 걸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연금을 다시 디자인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들이 힘줘서 지금 마케팅하는 것 중에 하나가 TDF라는 겁니다. 이 TDF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건데 이게 그냥 가입하면은 별도의 뭐 운용 지시가 없을 때까지 동일한 상품을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좀 젊을 때는 투자 자산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서 네. 수익률 좀 추구한다든지 이게 자동으로 조절돼서 운용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금융사들이 이런 걸 유치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기한테 맞는 걸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물론 백화점 상품권이나 경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금 혜택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납입액을 늘릴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재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게 좋다. 올해는. 월급 봉투에서도 뭐 내가 스스로 넣는 것도 있고 네. 회사가 퇴직금 쪽으로 계속 쌓아두는 것도 있고 뭐 연말정산용으로 더 넣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어디로 넣을지 얼마를 넣을지 새해에는 계획을 다시 잡자. 네. 자칫해서 시간 가다 보면 또 연말에 또 꼬인다는 네.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퇴직연금 이제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났고 예. 여러 가지로 제도들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직장인들한테는 요 정도 조언해 주시면 올해 이제 바뀌는 게 일단은 굵직한 건 이거인 것 같고. 네. 아까 대한민국 청년을 위해서 나라가 뭐 해주냐. 네. 뭐 해준 게 뭐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예. 오는 6월에 세상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목돈 만들기인데 네. 이 목돈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웃돈을 좀 부어줘서 조금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예. 이 목표는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70만 원씩 5년간 부으면 만기 때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의 시작을 항상 종잣돈 모으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는 게 한번 몸집이 좀 붙어야 이 불어나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항상 재테크에서 좌절하는 게 이 종잣돈 모으기인데 요걸 좀 도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떻게 도와줘요? 청년이 일단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청년 이름으로 부어주면 제일 좋긴 한데 네. 그거는 돈이 넉넉지 않으니 어려울 거고. 네. 그래서 뭐 대신 부여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거는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준다는 건데 한마디로 한 달에 70만 원 저축을 하면 예. 정부에서 6%인 4만 2천 원을 얹어서 74만 2천 원을 저축하는 걸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별로 혜택도 없네 이렇게. 살짝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고맙지도 않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근데 막상 세금 혜택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적금 찾을 때 이자에서 뭐 한 15.4% 떼거든요. 네. 이게 없기 때문에 일단 찾을 때 혜택이 거의 100만 원 단위로 또 차이가 나고요. 예. 기여금에 또 붙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종잣돈을 모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안 할 이유는 없고 나오면 꼭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 혜택이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이자율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도약계좌 바로 전에 나온 상품이 이제 청년 희망적금인데 네. 2년짜리고 이때 은행 이자가
5%대였거든요. 그때 5%면 되게 많이 주는 굉장히 많이 이자였는데 줬던 거죠. 지금은 뭐 발품 팔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이자.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가 적어지니까 정부 입장에선 이걸 성공을 시키려면 예. 은행을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여기에 대한 후한 이자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예. 그래서 기대가 더 되는 건데 만약에 6에서 7% 이 정도로 후하게 정해진다면 그만큼 이제 혜택도 커지는 겁니다. 6월 달에 이거 나오면 이자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네. 정부도 한 7%더 얹어준다고 했고 6%. 네. 또 은행 옆구리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네. 마지못해서든 어떻게든 높은 이자 줄 테니 이건 나오면 꼭 하자. 네, 이거는 꼭 한번 좀 보셔야 되고 예. 이제 그 본인한테 좀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9세, 만 네. 19세부터 34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이제 기간은 또 빼주고요. 그러니까 36세도 된다는 거죠. 군대 2년 정도 다녀오신 이 분들은. 네, 그거는 빼준다는 거고. 음. 네, 만약에 또 일하지 않는 상태면 무직 상태면 사실 예.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직 상태인지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거든요. 뭐 서울시도 희망 2배 청년 통장 뭐 이런 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가 뭐 좀 더 보호 조금 주면서 적금 비슷합니다. 해보나 봐요. 네, 근데 이 제도들하고 예. 중복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6월 달에 이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 그리고 네. 무슨 청년 통장 네. 이런 거 수시로 검색해 보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돌이 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나 저거나 저한테는 혜택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저출생 문제랑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예. 또 이제 파격 혜택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아까 청년 도약 계좌는 나오는 조건을 보고 무조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또 빠르게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청약 통장 만들기인데 네. 청약 통장 뭐 다 1순위인데 그거 해봤자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청년층에는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득 기준이 3,600만 원 이하고 만약에 주택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기존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다. 이것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전환도 가능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입 예. 기간인데 가입 기간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은행 한번 들리셔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을 올해까지만 받는다고요? 청년 우대형은 청년 우대형은 예, 청년 우대형은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환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하지만 눈 깜빡하면 또 이제 연말까지 되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가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예. 겁니다. 연말에 가서 한다고 더 편해지는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더 힘날 일도 없고 하루라도 나이 먹으면 어려우니까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바로 합시다. 네, 근데 맞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은 이제 은행은 문 안 여는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짐했었을 때는 항상 뭔가 안 열고 평일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까요? 해야 되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모을 돈이 어딨냐 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 관련해서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심전환 대출하고 적격 대출을 이제 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한 30일 정도에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청년들은 우대 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이제 대출 금리가 3.75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조건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목돈을 좀 모아놨어야 이제 집 살 수는 있으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에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혜택 좋고 청년용은 좀 더 좋다 하니 그것도 다음 30일이면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 보네요.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한번 자세하게 보자. 조건 보시고 청년 혜택을 듬뿍 받아가시라 이런 겁니다. 아마 앞서 설명해 주신 청년 적금보다는 여기서 아마 나랏돈이 더 많이 투입될지도 몰라요. 여기에 큰 돈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청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없어요? 야, 일단 뭐 청년제도는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사소하지만 놓치긴 좀 어려운 것들 좀 빠르게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돼서 올랐고요. 올해. 예, 아르바이트 예. 하신 분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부모급여 신설이 돼서 네, 이제 만 0세 첫 돌까지 70만 원, 두 돌 전까지는 35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차고송금 여기에 해당되면 참 안타까운 건데 현행은 차고송금을 이제 돌려주는 한도가 한 1,000만 원까지인데 5천만 원까지로 내가 돈 보내야 되는 사람 말고 다른 엉뚱한 사람한테 돈 보냈을 계좌번호 때. 잘못 찍어가지고 이름 예. 확인 안 하고 보냈을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이제 차고송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해준다. 네. 5천만 원 넘는 건 그거는 아마 그거는 소송을 이제 각자 통해서 알아서 소송하셔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 많이 드신 분들은 탄소중립 포인트제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 참가하는 매장에 가면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뭐죠? 7만 원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립한 포인트는 계좌로 현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 커피숍에서 텀블러 컵 여기다 커피 담아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300원씩 쌓아준다. 300원씩 포인트로 쌓아주고 예. 연 7만 원까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몇 가지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예. 실손보험료. 예. 이거는 좀 올해 평균 한 8.9%까지 확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단체 실손보험하고 개인 실손 중복 가입돼 있는 거. 이거는 단체 보험을 그 전까지는 개인이 직접 해지는 안 됐는데 회사에서 가입해 준 거. 네, 내가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 2개 있으면 네, 회사 거 해지하는 거는 회사에서 해지를 안 해주니까 안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번거롭고 대부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올해부터는 단체 보험을 개인이 직접 해지가 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미 낸 단체 실손 보험료는 예. 회사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개인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나씩 또 챙겨서 받아야지. 또 있으니까 안 받으면 이건 돈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 명절이라서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야, 이거 가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모아주니까 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딱 정리가 되니까 네. 오늘부터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네, 올 한해 이제 경제생활 알뜰하게 하셔서 이제 꼭 알겠습니다. 재테크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좀 나와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내일 아침 이제 경제 전망 위주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왕 설날 당번 서는 김에 네, MBC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설 특집 2023 경제 사용 설명서 1탄. 올해 좀 달라지는 정책들과 제도를 정리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설 특집 2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올해 연말로 미리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수 있다면 이제 어떤 지표들, 어떤 변수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와야 되는지 경제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방송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